지금 이 달러 가치의 하락을 말해주는 게 금을 보시면은 금은 1971년에 그 금본위제가 해지가 됐죠. 1971년 8월 15일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중지를 선언을 하면서 금본위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온스당 35달러였어요. 그게 50년 동안 지금 거의 2,000달러죠. 1900달러 초반인데 2,00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금 가격이 연평균 8.2%씩 상승을 한 건데 이거를 금 대비한 달러의 구매력으로 측정을 하면 연평균 7.6%씩 달러의 구매력은 하락을 한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달러의 구매력은 연평균 7.6%씩 하락해왔다. 그런데 무슨 연준의 물가 목표 2%?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은 그거보다 훨씬 높이 일어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번 달 PCE 물가 4.4%라는 것도 속지 말아라. 실제 물가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금으로 봤을 때 달러의 연평균 구매력 하락률은 7.6%였는데 무슨 연준의 물가 목표 2%를 얘기하고 있냐. 지금 그 물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뻥입니다. 뻥. 여러분들을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 국가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낮다고 보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갖은 통계의 허점을 이용해서 물가를 낮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치킨집에 치킨값만 올랐으면 안 오른 그 옆집 치킨으로 조사를 해버리면 치킨값은 안 오른 겁니다. 간단하죠? 햄버거 가격이 올랐으면 샌드위치로 조사해버리면 안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 시기를 조금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란 거, CPI란 거, PCE란 거 믿지 마라. 실제 금이 모든 걸 말해준다.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죠. 달러가 가격이 꺾이자마자 금이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의 대처점에는 금이 있고 금 가격에 대한 달러의 구매력이야말로 진짜 달러의 구매력을 알려주는 지표다. 그런데 그게 연평균 7.6%씩 하락해왔으니까 화폐의 구매력은 연간 7.6%씩 하락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모르죠. 모르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속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은 어떻게 되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성실하게 은행에 가서 맡기죠. 그렇게 은행에 돈을 맡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매년 구매력이 7.6%씩 까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자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하죠? 은행은? 여러분들이 맡겨놓은 예금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선 사업으로 이자 주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은행에 갖다가 제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맡겨놓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빌려줍니다. 그리고 돈을 가장 많이 빌려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죠. 그럼 그 부자들은 그 돈을 갖고 뭐예요? 그냥 대출 이자만 내면서 갖고 있나? 당연히 아니죠. 그걸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을 사고 금을 사고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그 돈으로.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은행에 갖다 맡긴 그 돈으로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부자들에게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그 돈을 낮은 이자로 빌려가죠. 왜냐? 신용이 높고 담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낮은 이자로 더 거액을 빌려갑니다. 그래서 그 거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죠. 반면에 은행에 그냥 돈을 넣어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은행에 그냥 돈 넣어둔 우리들은 매년 7.6%씩 구매력이 까이는 겁니다. 그러면 7.6%씩 구매력이 까인다는 거 하는 거는 9년마다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9년마다. 30년이면 10분의 1 토막이야. 30년 지나면 내가 은행에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던 그 돈이 10분의 1만 남는다고. 실질적인 구매력은 물론 금액은 이자를 받아서 증가했겠지만 그걸로 내가 뭔가를 사려고 보면 30년 전 사려고 했던 거는 10배 비싸져 있기 때문에 못 산다고. 나의 구매력은 10분의 1 토막이 난 거냐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된다. 이 차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금액상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약간이지만 성장했잖아. 그런데 실질 물가가 연간 8%씩 오르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보다도 성장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물가 성장률보다도 자산 증식 속도가 낮고 부자들은 엄청난 속도로
부자가 된다. 왜냐? 우리가 맡겨놓은 돈을 빌려가서 그걸로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이 돈을 언제 갚을까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자들은 그거를 대출을 해가서 투자를 했는데 그 빌린 돈 언제 갚을까요? 자, 보세요. 제가 30년이면 달러의 구매력이 10분의 1 토막된댔죠? 그러면 내가 오늘 1억을 100을 빌렸어. 내가 오늘 100의 구매력을 해당하는 돈을 빌렸어. 그럼 30년 후에 갚으면은 얼마로만 갚으면 돼? 10으로 갚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100의 구매력에 해당하는 돈을 빌렸으면 그 돈을 30년 후에 갚으면 10에 해당하는 돈만 갚으면 된다고. 이자 나오잖아요? 이자보다 자산의 복리 수익률이 훨씬 높은데요. 이자는 자산의 복리 수익률로 이미 까고도 남죠. 그리고 30년 전에 100의 구매력으로 빌린 돈은 오늘 10의 구매력으로 갚으면 됩니다. 100으로 빌려서 그걸로 가격이 계속 오를 가격이 계속 오를 자산을 사고 빌린 돈은 30년 후, 50년 후에 10의 구매력, 5의 구매력, 3의 구매력으로 갚아버리면 돼요. 개꿀이죠? 개꿀. 근데 이거를 왜 안 가르쳐 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개꿀을 왜 우리 애들에게 안 가르쳐 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 사람이라면 이거를 가르쳐 주겠어요? 제가 금리란 게 뭐라 그랬죠? 금리란 거는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는데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경제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금융교육을 해. 그래서 이 방법을 모든 사람이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모두가 돈을 빌리려고 하고 은행에는 안 맡기려고 하겠죠. 그럼 은행에 돈은 없고 다들 빌리려고만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는 비용, 이자가 금리가 오를까 안 오를까? 금리가 폭등하겠죠. 그 다음에 예금이 없으니까 부자들도 돈을 못 빌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 보고는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돈 맡기라고 하고 그거를 안 가르쳐 주겠어요? 당연히 안 가르쳐 주겠죠. 오히려 열심히 맡기라고 하겠죠. 왜 반대로 가르쳐 줄까? 오히려 돈을 은행에 맡기지 말고 빌려야 되는데 왜 반대로 가르쳐 줄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참 쉬운 겁니다. 모든 사회는 결국 피라미드 구조죠. 밑에 계급층이 깔아줘야 위에 계급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은행에 돈을 맡겨줘야 빌릴 거 아니야. 누군가가 내 밑바닥을 깔아줘야 내가 그 위에 군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을 왜 가르쳐줘? 오히려 반대로 가르쳐줘야지. 너희들 절대 빚내지 마라. 빚내면 인생 망한다. 너희들 열심히 일해서 개미처럼 일해서 그냥 은행에 돈 맡기고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게 미덕이다. 돈 빌리고 사업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기다. 그거 하면 망한다. 이렇게 반대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전부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반대로 세뇌를 당하면서 살았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사용했던 이 계급 구조를 올라가는 사다리를 가르쳐 주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여기에 머무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한번 본인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에 머무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마치 오히려 옳은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성실근면 해서 회사를 위해 사업, 투자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미덕이다 라고 반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돈을 빌리려는 경쟁자가 없어져서 금리가 낮아지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디어 책을 냅니다. 책을 내요. 2월 초 예정인데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돈의 규칙이라는 이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거꾸로 알고 있던 자본주의의 규칙들, 그 다음에 허점들, 맹점들을 현실을 제대로 파헤친 책이에요. 지금 이런 설명드린 것 같은 이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반대로 배워왔던 이 잘못된 금융에 대한 세뇌들을 파헤친 책이에요. 그래서 돈의 규칙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부자의 길에서 멀어지죠. 더 가난해지죠.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매트릭스 보셨나요? 매트릭스 영화? 그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빨간 약을 딱 먹으니까 지금 내가 있던 세계가 이 메타버스 세계고 실제로 나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뇌파만으로 그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거를 깨어나서 알게 되죠. 그것처럼 지금까지 잘못 세뇌되어 왔던 그 지식들을 어떻게 보면 그 틀을 완전히 깨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세뇌되어 왔던 그 매트릭스의 세계에서 네오처럼 빨간 약 먹고 현실로 뿅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책은 아마도 한 2월 10일 정도 그때쯤 해가지고 지금 나올 예정이고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더 심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돈을 자산으로 전환해야 된다. 왜냐? 화폐라고 하는 것은 매년 7.6%씩 구매력이 감소해서 9년이면 반토막이 나고 3년이면 10분의 1 토막이 난다. 그러니까 좋은 자산으로 전환해야죠. 그 좋은 자산은 어떤 자산? 냉면, 치킨, 삼겹살, 냉치삼 같이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이 좋아할 자산.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가격은 오릅니다. 그런 냉치삼 같은 자산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자산으로 전환을 해라 라고 제가 100번 넘게 외치고 있죠. 근데 이제 하락장에서는 아무도 안 들었죠. 아무도 안 들었고 이제 좀 듣는 분들이 생기시는데 한 5년 후에 봐보세요. 어떻게 돼 있을까? 화폐 가치 하락의 속도는 더 빨라져 있을 겁니다. 10년 후에 봐보세요. 화폐 가치 하락 속도 더 빨라져 있을 겁니다. 아까 앞에 미국 부채 늘어나는 속도 보셨죠? 그 이미 빚의 복리를 탔기 때문에 부채 늘어나는 속도 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부채 그렇게 늘어나고 중국 소비 늘어나고 에너지 비용 늘어나기 때문에 고물가 시대에 올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은 더 오를 거예요. 이거를 2022년에는 아무도 안 믿었지만 결국은 1년, 2년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될 거예요. 5년 후 10년 후에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지금 자산으로 계속 전환하셨던 분과 그렇지 않고 2022년에 그 특수한 상황에 매몰돼서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하셨던 분이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딱 요 차이대로 됩니다. 돈을 자산으로 계속 전환하신 분은 요 라인을 타는 거고 그리고 2022년 같은 상황에 그 생각이 사고가 한정되어서 계속 현금을 화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가 상승률도 뛰어넘지 못하는 자산 성장률로 시간이 갈수록 더 가난해지면서 피라미드 사회의 밑받침을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돈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책은 2월에 나옵니다.